11월 2주차 스펙주 주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하나머스트 7호 스펙, 사피엔 반도체와 합병 승인 공시가 났죠. 11월 10일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거래 정지 해제 후 14% 올라서 3,000원에 거래 마감이 되었고요. 11월 12일 기준으로 합병 승인 대기 중인 스펙주 현황이 총 10개로 확인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금융 25호, PIE와 5월 24일 거래 정지된 게 가장 오래된 스펙이고요. 가장 최근은 유진 스펙 8호, 10월 20일 거래 정지가 된 스펙이 있습니다. 월요일 13일 한국 제13호 스펙이 상장을 하는 날이고요. 한국 13호 스펙은 80억 규모이기 때문에 상장 당일 좋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는 스펙주 청약이 3건 몰려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60억, 70억, 200억. 160억은 좀 애매하지만 200억은 좀 규모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160억도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보통 스펙은 100억 미만이죠. 80억이 제일 많고 교보 15호는 70억이기 때문에 아마 좀 인기가 좀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12월 12일, 23일 80억 규모의 IBK 23호 스펙도 청약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합병 결정 공시 변경 내용이 좀 있는데 IBK 19호 스펙이 확인이 되죠. 보시면 매출이 추정 관련된 부분이 좀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분기보고서 반영을 하면서 3분기죠. 업데이트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죠. 이렇게 3분기 확정 실적을 이렇게 다시 기재를 하고 업데이트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긴 한데 보시면 결국에는 수주잔고와 영업을 고려해서 추정 매출 수준은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합병 비율이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3분기 재무제표만 업데이트해서 새로 변경된 부분만 변경 공시가 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여기죠. 추정 부분에 23년 실적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합병 비율의 변화도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특별한 내용의 변경 공시는 아니고요. SK 8호 스펙도 결정 공시 변경 내용이 있는데 관련 일정이 조금 정정이 됐죠. 뒤로 밀리면서 확인이 되고, 지금 현재 SK 8호 스펙은 합병 승인 대기 중인 현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7월 27일 거래 정지가 됐기 때문에 승인이 늦어지면서 관련 일정이 뒤로 밀린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NH 스펙 25호도 마찬가지로 일정이 뒤로 밀렸죠. 아직 승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일정 뒤로 쭉 밀린 거 보실 수가 있죠. 여기죠. NH 스펙 25호, 이브로이드 캐스팅 3%죠. 그리고 하이 제6호 스펙도 정정 내용 보시면 합병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런데 비율 자체가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내용이 되게 복잡하게 막 써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순서가 좀 바뀌게 변경 공시가 났어요. 사실 이게 먼저 나오고 이 10월 25일 날 정정 공시가 나와야 좀 이해가 쉬운데 이게 먼저 나오고 이게 나와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결국 이렇게 합병 비율이 바뀌었다라는 의미는 지금 이것도 있고 또 이것도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얘네들이 액면 분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액면 분할을 하겠다라고 정정 공시를 낸 게 10월 25일자고 지금 바뀐 건 그 부분이 아니고 조금 미비하게 변경됐죠. 결국에는 액면 분할 후 합병 비율로 보게 되면 여기서 여기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걸로 그냥 계산을 하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합병 거래되기 전에 액면 분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내용이 복잡하긴 한데 제가 엑셀로 따로 정리를 했고요. 네, 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에 이때 변경 첫 번째 됐던 합병 비율 액면 분할로 인해서 이렇게 변경된다. 시가총액엔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왜 여기서 이걸로 하냐면 애초에 액면 분할을 해서 이렇게 변경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액면 분할 후 합병 비율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번에 바뀐 내용의 핵심은 시총이 약 16억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들었냐? 기업의 밸류가 조금 낮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것이죠. 16억 원 정도 좀 떨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100주 들고 계셨던 분은 이제 36주를 받게 되지만 이 0.7, 1주 미만이죠. 이건 절사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상장일 종가 기준으로 현금으로 받게 되고,
시총의 변화가 16억 원 정도로 미비하기 때문에 밸류 자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습니다. 8.8에서 8.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네, 이 표 보시면 기업의 이제 결국에는 가치가 자산가치 수익가치에서 변경된 부분이 있죠. 자산가치는 조금 높아졌지만 수익가치에서 좀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병가액이 떨어졌기 때문에 합병 비율이 조정이 된 거죠. 수익가치가 떨어진 이유는 보시면 결국 이거죠. 23년 추정한 실적 자체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서는 실적이라기보다는 현금 흐름에서 조금 변화가 가져온 것이죠. 운전자본이 왜 바뀌었냐 보시면 선급 비용에서 좀 달라진 부분 이렇게 확인이 되죠. 지급 수수료도 조금 바뀌었고 아직 실적단에서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3분기 실적을 반영을 하진 않았습니다. 딱히 반영을 하지 않았고 일단 현금 흐름단에서 조금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존보다 들어오는 현금이 좀 줄어든 게 된 것이죠. 그다음에 스톡옵션 행사하는 부분까지 넣어서 주식수가 좀 바뀌고 그런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변경은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16억 정도 차이 나는 그 정도 합병 비율이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금융 23호도 보시면 합병 비율이 좀 바뀐 부분이 있죠. 보시면 4.54에서 4.30 미비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0.22에서 0.231 미비하게 바뀌었죠. 따라서 사실 기업 가치엔 큰 변화가 없을 텐데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보시면 이번에 변경된 합병 비율, 스펙주의 주식수가 합병 신주가 좀 달라지겠죠. 현재 주가가 2,845원이니까요. 보시면 변경은 12,255원, 그리고 원래 기존에는 13,000원 정도였다가 조금 줄어든 겁니다. 시총의 변화는 67억 정도 차이가 나는 합병 비율이죠. 기존에 100주를 들고 계셨다면 원래 22주를 받는데 이번에는 23주를 받게 되는 그런 변경입니다. 기업 가치가 67억 정도 줄었기 때문에 밸류도 딱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죠. 16배에서 15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밸류 비교 줄 수가 있고요. 참고로 이거랑 이거 합병 비율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나누는 거고 이건 곱하는 겁니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지금 바뀐 부분이 이거잖아요. 네,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면 보시면 4.307500392가 나오죠. 보시면 4.3075003 나오죠. 동일합니다. 가끔 이렇게 양식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거든요. 한 6개월 됐나? 요걸 틀리는 공시 내용도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계산을 했었는데 요거는 이걸 곱하거나 나누거나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렵지 않은 산식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나중에 스펙 소멸 방식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2,845원이라는 주가가 합병 상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1,292원, 이게 변경되었으니까 1,225원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이거랑 같은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나누냐? 여기서 이걸 합병 비율을 나누면 이게 되는 거고, 이게 합병 비율이죠. 여기에 주가 나누면 아까 그 가격이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걸 곱해도 되는 겁니다. 주가에서 이걸 곱하거나 이걸 나누거나 그러면은 합병 상장 후의 주가가 되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왜 합병 비율에 변화가 생겼냐? 쭉 보시면 약 매출 차이가 생길 것 같다. 최초 계획했던 것보다 매출 인식에서 3분기 누적 실적을 실제 넣어보니까 추정에서 조금 미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내용이죠. 14억 원 정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한 합병 비율을 넣다 보니까 한 67억 정도 시총이 빠지는 걸로 보여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5% 지분신고 내역 보시면 미래에셋 스펙 3호 하우자산운용 스펙에 많이 하는 그런 자산운용이죠. 5% 26만 주 정도 들고 있고 장내 매수를 했습니다. 가격대가 2,042원에도 17,000원 정도 더 추가로 매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죠. 11월 7일 기준이니까 꾸준히 이렇게 물량을 늘려왔고요. 신한 9호 스펙도 하우자산운용이 투자를 했습니다. 25만 주 정도 들고 있죠. 장내 매수를 했기 때문에
2,357원, 꽤 높은 금액에서도 25,500원 정도에서도 계속 매입을 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네, 그리고 삼성 스펙 455가 지금 관리 종목 지정 우려 예고 공시를 냈습니다. 11월 14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관리 종목 지정이 예정이 되고요. 주가가 2,455원이죠.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일단은 잡히고 있는데, 반환 예정금을 계산해 보고 싶은 분들은 제가 더보기에 관련 영상을 따로 올렸으니까요. 단순 참고용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반환 예정금에 대한 기대를 하기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물론 이렇게 공시를 내고도 합병 기업을 찾는 스펙주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상당히 뭔가 좀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관리 종목 지정 우려잖아요. 이 상태가 그대로 가고 14일이 되면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되는데, 지정이 되고 1개월 동안 합병 기업을 찾지 못하면 상장 폐지 절차로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1년 5월 달에 상장을 했던 그런 스펙이기 때문에 3년이면 내년 5월인가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앞으로 6개월은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가는 6개월이기 때문에 사실상 합병 기업을 찾는 기간이 1개월 정도 남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시를 내고도 예를 들면 이후에 또 합병 기업을 찾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희망의 끈을 완전히 없애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의 주가 수준은 글쎄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보이고, 이 정도면 반환 예정금을 노리고 투자도 하기 어려운 그 정도 주가 레벨로 보이죠. 삼성스펙 4호, 이게 왜 지금 이 정도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지 잘 납득이 가지 않네요. 일단 그렇고요. 그 외에는 특별한 지금 정지 해제라든지 관리 종목 지정 우려 또는 해산 사유 발생 관련된 공시는 따로 없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3호 스펙의 스펙주 상장만 일정이 있고, 다음 주는 특별한 일정이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